우리 교재 232페이지 그 두 번째 도수 분포 표입니다. 자, 앞에 1단원에서는 줄기와 잎글이라는 걸 배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자료들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그림으로 나타내보자. 자, 그 그림이 표라는 거였죠. 자, 그거의 하나의 방법이 줄기와 잎그림,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도수분포예요. 우리 교재에 민경인의 모든 10명의 수학 성적을 조사해요. 이렇게 자료를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 10개의 62, 87, 97, 점점점 75, 이 수학 점수는 곧 자료를 수로 나타낸 별량들인 거죠. 자, 이 10개의 별량들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10의 자리 따로 1의 자리 따로 10의 자리와 1의 자리로 구분하여 표로 나타낸 것이 줄기와 잎 그림이었어요. 10의 자리는 줄기에 1의 자리는 잎에. 이번에는 도수분포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수분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자, 여기 요 수학 10명의 수학 점수 가지고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최저점을 한번 보세요. 가장 최저점이 몇 점이냐? 59점이네. 가장 최저점이 59점이죠. 가장 최고점은 97점이죠. 그래서 여기는 50점대의 친구들이 있고 60점대, 70점대, 80점대, 90점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50점대 친구들, 50 이상 60 미만, 그리고 60점대 친구들, 60 이상 70 미만, 그 다음 70점대, 80점대, 90점대, 90점 이상 100점 이하까지 되겠죠. 100점까지 다 포함시키겠죠. 맨 마지막에서는. 그래서 요 친구들 있죠. 요 친구들의 인원수를 한번 알아봤어요. 자, 먼저 50점대. 50점대는 59 한 명 있죠. 그렇죠? 50점대에는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1 이렇게 생각하면 1. 학생 수 여기 1. 그다음 60점대. 62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65점이 있죠? 2명 있네요. 2명이 있습니다. 그다음 70점대. 자, 73점이 있고 79점이 있고 75점이 있고 3명 있네요. 70점대 친구들이 3명. 그 다음 80점대 87, 85, 80 이것도 역시 3명이죠. 그 다음 맨 마지막 90점대 90에서 100까지 97 1명 있죠. 그렇죠? 그래서 50점대, 60점대, 70점대, 80점대, 90점대 각각 속하는 학생들이 1명, 2명, 3명, 3명, 1명 해서 쫙 더해봤더니 전체 10명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점수에 50에서 60, 점점점, 90에서 100 이렇게 점수대가 있고요. 그 다음 학생수 이렇게 학생수가 있고요. 자, 요 계급값점이 있는데요. 자, 요것은 지금 현재 의미가 없어요. 얘는 필요 없고 점수대와 학생수, 점수대와 학생수 맨 마지막에는 학생수의 전체 인원수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점수, 학생수 맨 마지막에 합계. 그래서 점수 있는 학생들 전체 인원수 요렇게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거. 자, 계급값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 제외하고 점수, 학생수, 합계 요 세 개의 요소를 표로 나타낸 것을 도수분표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도 틀림없이 용어가 있겠죠. 용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용어를 알아보면 먼저 처음에 계급이라고 써 있네요. 계급, 계급하면 우리는 뭐 군대 생각하죠. 군대를 가면 맨 처음에 2등병부터 뭐 1병 이렇게 쭉 계급이 다 있죠. 자, 계급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계급은 뭐냐면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이래요. 별량, 자료를 수로 나타낸 것, 얘를 일정한 간격, 자, 일정한 간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써요? 50 이상 60 미만, 그러니까 10점 간격이죠. 그렇죠?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00 미만이 아니고 100 이하.
맨 마지막 100까지 포함시켜서 이렇게 50점대, 60점대, 70점대, 80점대, 90점대 요 각각을 우리는 계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각각의 구간들 이것을 계급이라고 한다. 그러면 요 예에서는 계급이 몇 개로 이루어졌죠? 계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계급이 5개로 구분되어 있어. 이거죠. 계급의 수는 5개. 자, 계급이라는 건 뭐라고요?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이다 이거죠. 자, 거기에 이제 계급의 크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계급이라는 것이 항상 뭐뭐 이상, 뭐뭐 미만 이렇게 범위로 나와져요. 이 범위를 수학에서는 구간이라고 하는데 뭐뭐 이상, 뭐뭐 미만, 뭐뭐 이상, 뭐뭐 미만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우리는 계급이에요. 즉 A 이상, B 미만 요것이 계급이다. 다만 맨 마지막 계급에는 90 이상 100 이하예요. 100 이하 미만이 아니에요. 맨 마지막 계급을 제외한 위에 있는 계급은 뭐뭐 이상, 뭐뭐 미만. 그런데 맨 하단에 있는 계급은 뭐뭐 이상, 뭐뭐 이하. 자, 요렇게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요때 B에서 A를 뺀 거. 즉 B-A. A에서부터 B까지의 그 길이겠죠. 거리겠죠. 이 B-A를 우리는 계급의 크기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계급의 양 끝값의 차. 계급의 양 끝값. A 이상 B 미만 A와 B가 계급의 양 끝값이라는 거죠. 이때 요 둘의 차, 요 둘의 뺄셈을 계급의 크기라고 한다. 그러면 요 예제에서는 계급의 크기가 60에서 50을 빼서 10이라는 거죠. 70에서 60 빼서 또 10인 거고. 오케이? 자, 요 예에서는 10명의 수학 성적을 나타내는 여기 있는 도수 분포표에서는 5개의 계급이 있고 그 계급의 크기가 10이더라. 그죠? 그리고 이 계급의 크기는 각각의 계급마다 동일한 값이 나와요. 50에서 50 이상 60 미만, 60에서 50 빼면 10이죠. 60 이상 70 미만, 70에서 60을 빼면 10인 거죠. 90 이상 100이야. 100에서 90 빼면 그것도 10인 거죠. 그래서 계급의 크기는 각각의 계급마다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계급의 개수, 별량을 나눈 구간의 개수. 선생님이 이걸 뭐라고 했어요? 계급의 개수는 5개인데 50점대, 60점대, 70점대, 80점대, 90점대. 그래서 50, 60, 70, 80, 90 5개의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에 계급값이라는 용어가 써 있죠. 자, 요 계급값이란 건 뭐냐? 계급값이라는 것은 자, 계급의 가운데값, 계급의 중앙값, 계급의 한가운데값, 50 이상 60 미만 요 둘의 한가운데의 값은 55점인 거죠. 그래서 계급값이 55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60 이상 70 미만 요거의 한가운데는 당연히 65가 되겠죠. 70 이상 80에서는 75, 80 이상 90에서는 85, 90 이상 100에서는 95 이렇게 계급의 한가운데 값을 계급값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계급값은 실제 A 이상 B 미만에서 B-A 이것이 뭐였죠? 계급의 크기라고 그랬죠. 근데 계급값은 요 구간의 양 끝값 A하고 B를 더해서 2로 나눠요. 오케이? 이거를 우리는 계급값이라고 그래요. 2분의 A 더하기 B. A와 B의 한 가운데 값, A와 B의 중점, A와 B의 평균. 더해서 반절하니까요. 우리는 요것을 뭐라고 한다? 계급값. 해서 55, 65, 75, 85, 95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요 그림에서 계급의 크기가 얼마였죠? 10이었죠. 계급의 크기가 10이었는데 계급값과 계급값 사이의 간격 있죠? 요 간격 또한 10이에요. 계급값들 사이의 간격과 계급의 크기는 동일하다. 계급의 크기를 5로 잡잖아요? 그러면 계급값도 그 차이가 5씩 차이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도수 분포표죠. 자, 그러면 도수란 무엇이냐 이거죠. 자, 도수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뭐 개수라는 거죠. 자료의 개수 해서 자 50점대가 1명, 60점대가 2명, 70점대가 3명, 80점대가 3명, 90점대가 1명이라고 해서 1, 2, 3, 3, 1 해서 학생 수라고 썼죠. 요 각각의 수, 이 계급의 개수인 거죠. 요것을 우리는 도수라고 하는 거예요. 도수. 그리고 이 도수들의 분포를 나타낸 것. 이 도수들의 분포 상태를 표현한 것이 도수 분포 표다 이거죠. 도수들의 분포 상태를 표로 나타낸 것. 이게 도수 분포표다. 도수가 뭐라고요? 계급의 별량의 개수. 자료의 개수가 별량의 개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도수분포표에서는 자, 보세요. 도수분포표는 자, 얘가 뭐죠? 얘가 계급. 자, 계급. 이게 뭐죠? 학생 수는 얘는 도수. 도수. 계급은 하나, 둘, 셋, 넷, 5개. 아, 계급의 개수는 5개. 이때 계급의 크기 60-50, 10. 계급의 크기는 10이구나. 그리고 계급값은 각각 계급의 중앙값, 각각 계급의 한가운데값, 각각 계급의 평균, 각각 계급의 더해서 일어나는 거 다 똑같은 말. 그래서 55, 65, 75, 85, 95. 계급이 5개면 계급값도 5개. 계급이 만약 7개여봐요. 그럼 당연히 계급값도 7개 나오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도수분포표라는 것들이 있더라. 자, 우리 교재 또 도수분포표에서의 백분율이라고 있네요. 자, 도수분포표라는 거에서 백분율을 여기 별도로 나타내는 이유는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도수분포표에서 백분율은 각 계급의 백분율. 지금 현재 우리 교재에 있는 그 표는 5개의 계급이 있었잖아요. 그 5개의 계급의 각각의 계급의 백분율은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 곱하기 100이래요. 자, 무슨 말이냐? 도수의 총합은 10이었죠. 그러면 첫 번째 50점대의 백분율, 50점대 아이들이 차지하는 비율, 걔는 도수의 총합분의 해당 계급의 도수 곱하기 100분율이니까 곱하기 100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10%구나. 그러면 도수가 2인 것은요. 당연히 10분의 2 곱하기 100이니까 20%구나. 그래서 10%, 20%, 30%, 30%, 10% 이렇게 되더라. 자, 이게 도수분포예요. 자, 도수분포표는 정리합시다. 도수분포표는 무엇이 시한다? 계급. 그 다음에 학생 수. 0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개수 상관없어요. 여하튼 계급의 개수. 그렇죠? 쭉 쓰고 맨 마지막에 뭐 있다? 합계 해서 여기에는 이 도수들의 총합이 되더라. 요 하나, 둘, 세 개를 요소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도수분포표라고 하고 도수분포표는 자료를 쉽게 알아보기 쉽게 표로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러면 실제 도수분포표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미 선생님이 앞 페이지에서 이거 가지고 표를 한번 완성해 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주어진 자료에서 가장 큰 별량과 가장 작은 별량을 먼저 찾아라. 그래서 두 별량이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래서 계급을 설정하는데요. 계급의 크기를 설정하겠죠. 계급의 개수가 통상 5개에서 15개 정도가 적당하더라. 솔직히 계급의 개수가 5에서 15까지가 좀 적당하라고 얘기하는데
5만 나와도 조금 좀 그러고요. 10개 이상 되잖아요. 그것도 막 짜증나요, 솔직히. 그런데 이론상으로 계급의 개수는 보통 5개에서 15개가 조금 적절하더라. 자, 계급의 개수는 A 이상 B 미만 그것들의 가지수였죠. 자, 이것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분포 상태를 알아볼 수 없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적정수는 5에서 15더라. 오케이? 자, 참고. 계급의 크기는 모두 같게 해야 한다. 첫 번째 계급은 계급의 크기를 10으로 했는데 두 번째 계급은 계급의 크기를 5로 하고 막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자, 모두 같게 하고요. 계급을 나타낼 때는 이상 미만을 정확히 사용하여 중복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 이상 미만. 그런데 이상 이하가 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언제 그렇다? 맨 마지막 계급. 자, 그러면 도수 분포표는 어떠한 장단점이 있느냐? 먼저 장점, 분포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다. 왜? 줄기와 잎그림에서는 그 이리자리를 숫자를 다 썼잖아요. 그런데 여기 도수 분포표는 뭘 쓰는 거야? 도수만 쓰는 거죠. 몇 개, 몇 개, 몇 개, 몇 명, 몇 명, 몇 명, 이것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수가 크면 클수록, 아, 여기에 아이들이 많이 있구나. 작으면, 아이들이 별로 없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계급의 개수는 원하는 만큼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적정 가지수는 5개에서 15개다. 각 계급의 도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개수가 너무 많거나 그 범위가 너무 넓을 때는 자료를 정리하기에 유용하다. 그러니까 너무 많다. 아니 20점대 아이들이 한 30명 있어요. 줄기와 잎그림을 그린다면 잎에는 30개의 숫자가 쫙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수법표는 어떻게 돼요? 해당 계급에 30 숫자만 딱 쓰면 끝이에요. 왜? 그 해당 계급에 30점대 30명이 있다고 하니까 도수 즉 별령의 개수만 딱 써주면 끝나는 거죠. 자, 단점.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에 정확한 값은 알 수 없다. 자,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앞전에 줄기와 잎그림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교재 226페이지인가요? 226페이지. 두 번째, 자료의 정보를 잃지 않으므로 원래 자료의 값을 알 수 있다. 자료의 정보를 잃지 않는다? 아, 73점, 74점, 70점대 아이들이 각각 몇 점 몇 점 맞았나? 이것을 줄기와 잎그림을 통해서는 구할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도순보표는 그 해당 점수대 아이들의 인원수만 쓰는 거죠. 그렇죠? 정확한 값은 알 수 없다. 왜? 몇 개 있느냐? 이것만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확성은 좀 떨어지더라. 자, 계급의 개수가 너무 적으면 분포 상태를 알 수 없고, 왜? 계급의 개수가 너무 적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계급의 개수가 적을수록 계급의 크기는 커져요. 그러니까 30에서 40, 30점대 손들어! 이렇게 할 건데, 얘 계급의 크기를 확 늘려서, 30점부터 100점까지 손들어! 이래 버리면 다 손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개수가 너무 적으면, 계급의 크기가 너무 크면 분포 상태를 잘 알 수 없다. 너무 많으면, 계급의 크기를 지극히 작게 하면 계급으로 나눈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계급의 개수를 늘린대요. 그래서 야 73점대, 73점 이상 74점 미만, 74점 이상 75점 미만, 75점 이상 76점 미만, 맨 마지막 99점 이상 100점 이하 이래버리면 돌아버리는 거죠. 거기에 다 계급이 너무 많은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 적어도 문제, 너무 많아도 문제. 즉 계급의 크기가 너무 커도 안 좋고 너무 작아도 안 좋다. 적정선. 계급의 크기 5점 또는 10점 정도.
이 정도 잡으면 좀 그나마 도순법표가 조금 더 유용하더라 이거죠. 아이고. 보충학습에 두 집단의 전체 평균 구하기라고 써 있는데요. 자, 평균이 뭐죠? 평균이 뭐죠? 별량들을 다 더해서 그 더한 별량의 개수로 나누는 거죠. 수학 점수. 우리 반 15명 학생들이 있는데 15명이 시험을 봐서 수학 점수들이 쫙 15개가 날려 있어요. 그래서 수학 점수의 평균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15명의 수학 점수들을 다 더해요. 그렇죠? 다 더해서. 그래서 15명 거니까 15로 나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평균이라는 것은 자, 평균이라는 것은 별량들을 뭐해서 다 더해서 별량 총합을 뭘로 나누냐? 별량의 전체 개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평균이다. 자, 평균은 뭐다? 다 더해. 그리고 개수로 나눠.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눠. 개수분에 다 더한 거. 이렇게. 얘를 가지고 우리는 뭐도 알 수 있냐면요. 별량의 총합 있죠. 별량의 총합. 별량의 총합은 둘이 곱한 거죠. 그렇죠? 평균 곱하기 개수가 되더라. 이거죠. 자, 둘 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평균은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눠. 그러면 다 더한 것은 어떻게 구하는데? 다 더하는 것은 평균 곱하기 개수야. 평균 곱하기 개수야. 자, 그러면 두 집단 전체의 평균 구하래요. 이게 뭐냐? 1반의 학생 수는 A명이에요. 그들의 수학 점수 평균은 X점이래요. 2반 학생 수는 B명이래요. 그들의 평균은 Y점이래요. 그래 놓고 그러면 야 1반과 2반 전체 반, 이 두 개 반의 평균을 구해봐 이거죠. 두 개 반의 평균을 구해봐 이거죠. 그러면 두 개 반의 평균을 구하려면 1반과 2반의 아이들의 점수들을 다 더해야겠죠. 다 더해서 1반과 2반의 전체 인원수로 나눠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1반의 별량 총합 이렇게 쓸까요? 별량 총합 하고 2반의 별량 총합. 자, 요거를 뭘로 나눠요? 두 개 반의 전체 학생 수. 사람 인자예요. 자, 이렇게 쓸게요. 학생 수. 전체 인원수.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반의 전체 총합? 어쩌란 얘기야. 전체 총합은 평균 곱하기 개수. 이거죠. 그러면 1반의 총합은 평균이 X점. 아이고, 색깔이 좀 그러네요. 평균이 X점. 학생 수는 A명. 그럼 요 둘을 뭐예요? 곱해야겠죠? AX. 그럼 2반 총합은요? 당연히 BY겠네요. 평균 곱하기 개수. 그리고 얘를 전체 인원수. A1반의 A명, 2반의 B명이니까 A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인원수 A 더하기 B분의 1반 총합 AX, 2반 총합 BY. 요 둘의 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1반은 학생 수 26명, 2반은 24명, 평균이 80.75점이네요. 자, 그래서 두 반 전체의 국어 성적 평균을 구하래요. 뭐 구하면 되죠. 전체 인원수 26과 24면 40, 50명인 거죠. 그래놓고 평균 곱하기 개수 이렇게 쓸게요. 평균 곱하기 개수. 평균 곱하기 개수. 이걸 계산하면 끝난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가셨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또 문제 또 풀이해 봐야겠죠? 네, 개념 원리 확인하기 선생님이랑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0명 지수네반. 자, 표를 완성하라요. 자, 145 이상, 155 미만이니까 얘는 150 이상, 155 미만, 155 이상, 160 미만, 160 이상, 165 미만, 165 이상, 170 이하. 그렇죠? 자, 갑시다. 147, 169. 147, 169. 169, 여기 있어야죠. 153, 155. 자, 53, 55. 50으로 딱 그으면 안 되는 거죠. 63, 58. 자, 63, 58, 64. 다 찾는 거예요, 이렇게. 50, 150, 어디죠? 50, 여기 있네요. 168, 68, 63. 자, 68, 63. 아, 68은 여기 있어야죠. 62, 67. 62, 67. 45, 57. 자, 45. 여기 두 개 남았네요. 이제 57. 60, 64. 60, 64. 58, 54. 58, 54. 62, 50. 62. 그 다음에 50. 여기인가요? 그래서 두 개. 그 다음 네 개. 네 개. 다섯, 일곱 개. 그 다음에 3개. 2, 4, 4, 7, 3 해서 얘가 10이고 얘가 10이니까 20 딱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죠? 자, 이제 표 1의 이름을 말하시오. 뭐죠? 도수, 분, 포, 표. 표 1을 완성하시오. 했습니다. 계급의 크기 145 이상 150 미만이니까 당연히 계급의 크기는 5가 되는 거죠. 계급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네요. 도수가 가장 큰 계급, 도수가 가장 큰 것은 요거죠. 이거의 계급 160 이상, 165 미만. 선생님 이상 미만 생략하는 거예요. 자, 167 이하인, 167인 학생에 속하는 계급. 167은 여기 있어야죠. 그죠? 자, 이들의 계급은 165 이상, 170 미만, 170 미만. 이렇게 쓸게요. 자, 155 이상인 학생 수. 자, 155 이상인 학생 수, 요 친구들이죠? 자, 요 친구들은 몇 명이냐? 넷, 7, 3. 그러면 14인 거죠. 155 미만 학생은 전체의 몇 명? 100분위로 가는 거죠. 자, 155 미만은 여기죠. 6명이죠. 그래서 6명 나누기 전체 인원수 곱하기 100 한다 이거죠. 그러면 동그라미 없어지고 이 약분하면 5, 6에 30% 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핵심 문제 1번입니다. 희경인의 중학교 1학년 남학생 30명의 공 던지기 기록을 조사해 나타낸 자료이다. 계급의 크기를 5m로 하고 도수표를 완성하시오. 그러네. 자, 그러면 최저점을 봐야겠죠. 최저점 가장 낮은 거 25, 20 여기 있네요. 최고점. 최고점은 44, 40, 44인가요? 최고점은? 그렇죠? 자, 그럼 최저점이 20이니까 당연히 얘는 20 이상 5로 잡았으니까 25 미만. 자, 여기에 이상 미만 조그맣게 쓰고요. 자, 그 다음 25, 30, 35, 40. 자, 30, 35, 40, 45 이렇게 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각각의 계급에 해당되는 인원수를 쓰는 거죠. 자, 인원수를 다 해봤더니 3, 6, 8, 8, 5. 여러분들 계산해보세요, 직접.
오케이? 다 찾아서 완성하면 끝나는 거예요. 2번입니다. 자, 40명의 하루 동안 컴퓨터 사용 시간을 조사했대요. 제 계급의 크기를 구하세요. 계급의 크기, 계급의 A 이상 B 미만, B 빼기 A. 5 이상 10 미만이니까 10 빼기 5, 5가 나오겠죠? 자, 계급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있네요. 자, A에 알맞은 계급, A, 당연히 뭐예요? 20 이상, 25 미만, 이렇겠죠? 자, 컴퓨터 사용 시간이 29분인 학생에 속하는 계급. 29분? 29분은 여기 안에 있죠. 그렇죠? 29분. 자, 그거에 해당되는 계급을 구하라니까 25 이상 30 미만. 자, 25 이상 30 미만의 계급의 도수를 구하래요. 그럼 얘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이게 쫙 더해서 40명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리자리 봅시다. 3, 쭉 그냥 누적해서 더할까요? 자, 이거 더해봅시다. 3에다 5 더하면 8, 8에다가 10 더하면 18, 18에 13 더하면 31이죠? 30에 2 더하면 33인 거죠. 그래서 40명이니까 여기는 7 되겠네요. 그래서 5번에 도수 7명 되는 거예요. 자, 컴퓨터 사용 시간이 많은 쪽에서 5번째. 사용 시간이 많은 쪽 여기죠. 여기에서 5번째래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현재 2명 있죠. 2명. 그렇죠? 여기는 2명이 있고 이 안에 7명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쪽에서는 여기에는 2명이고 여기는 누적해서 거꾸로 더하면 9이잖아요. 그러니까 25 이상 30 미만까지 누적된 인원수는 9명이죠. 그러니까 5번째 학생은 틀림없이 여 계급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25 이상 30 미만. 자, 컴퓨터 사용 시간이 20분 미만인 학생 수. 20분 미만 학생 수, 요 친구들이죠. 요 친구들은 다 더하면 18명인가요? 그렇죠? 3번입니다. 자, 오른쪽 지영이나 학교 학생들이, 1학년 학생들이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래요. 자, 도순보표이다.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분 이상 10분 미만인 학생이 전체의 20%래요. 자, 5분에서 10분 미만? 5분에서 10분. 10명이 전체의 20%래요. 10명이 20%라고? 10명이 20%이면 전체 몇 명이 100%일까요? 비례식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쪽 20x, 바깥쪽 1000인가요? 따라서 x는 50 나오네요. 그러면 전체 인원수가 몇 명이란 얘기예요? 50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A값 구하면 되는 거죠? A값. 자, 누적해서 해볼게요. 여기 4명, 여기 14명. 14하고 13 더하면 27명, 더하면 33명, 더하면 35명이죠. 그러면 A에는 몇 명 있어야 돼요? 15명이 있어야겠죠. 2번, 등교하는데 20분 이상인 학생은 전체 몇 %냐? 20분 이상 학생들은 야네둘이죠. 그렇죠? 전체 몇 명 있어요? 8명이죠, 8명. 8명이 전체 몇 %냐? 8명을 전체 인원수 50으로 나누고 100분율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16%라고 알 수 있더라 이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 또 직접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